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기배배해드린 바와 같이 행정과, 시민안전과,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욱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과장 호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천식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2023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쪽입니다. 2023년 행정과 총 예산은 전년 대비 47억 3,542만 9천원이 증액된 1,053억 7,972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쪽 모범시민 시상입니다. 시정 발전에 기여한 시민 및 단체, 퇴직 공무원 등에게 수여해야 할 표창패, 감사패, 공로패 제작 비용 등으로 3,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시민과 대화의 채널 다양화입니다. 각종 행사 추진에 필요한 경비와 지역 치안 협의회 운영비, 연중 시행하는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 추진비 등과 읍면동 정책 공감 특구 추진을 위한 행사 운영비 4,4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 1,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쪽 대일 항쟁기 강제 동원 피해 여성 근로자 지원입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대일 항쟁기 강제 동원 피해 여성 근로자에 대한 생활 안정과 명예 회복 및 피해 구제 활동 지원을 위한 생활 보조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지원입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안성시 협의회 운영비 및 자문위원 역량 강화 워크숍 비용 등으로 1,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지원입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에 대하여 생활보조비 및 명예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시민감시단 지원입니다. 경찰서, 금융기관 간 업무 협약을 통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시민감시단 지원 사업을 연중 확대 시행에 따른 총 1억 2,5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고향사랑 기부제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2023년 1월 시행됨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답례품 구입비 및 시스템 유지 관리비 등으로 4,53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류도시 방문 및 협력 지원입니다. 해외 연수 및 교류를 통한 선진 우수 사례를 습득하고 국제적 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비로 국내외 자명 결연도시 초청 및 방문을 위한 운영비와 여비,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 연수 출장 여비 등으로 2억 5,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훈련 지원입니다. 시청 자체 방어를 위한 직장 예비군 사무실 물품 구입비 100만원과 열악한 직장 예비군 사무실 환경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경일 관리입니다. 국경일 계약용 국기 및 홍보 현수막 제작
구입비 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치단체 간 협력 구축입니다. 전국시장군수협의회 및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지원 예산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조 인사관리입니다.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 인부임, 원활한 인사관리를 위한 인사위원회 운영비 및 업무 추진비,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 직계 존속 사망 시 지급되는 부조 지급금, 장애인 고용 부담금 등 7억 1,92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모범공무원 시상입니다. 시정 발전에 기여한 모범공무원 등 시장 표창 수상자 및 읍면동 정책 한마당 발표대회, 우수 읍면동 포상금 등으로 2,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직무 능력 육성입니다. 변화에 대응하고 각 분야에서 전문적 역량을 강화하여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원 교육비 및 교육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는 직무 능력 향상 교육 및 신규 공직자 기본교육비, 공무원 교육여비 등 총 6억 6,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동호회 및 체육활동 지원입니다.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 직장 동호회 운영비 및 체육활동 지원과 청원경찰 체육대회 지원비 등 8,0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조 공무원 복지 지원입니다.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비, 맞춤형 건강검진비, 공무원 단체보험료, 복지포인트, 구내식당 운영 등 다양한 복지 지원으로 직원들의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사업비로 37억 9,5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공무원 조직 문화 활성화를 위한 공직자 문화예술의 날 운영, 직급별 마음 비움과 체험 워크숍 등 신규 복지 사업을 추진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더욱 진작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 직장 어린이집 위탁 운영입니다. 영유아 보육법에 의거 상시 여성 근로자가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 또는 위탁 보육을 지원해야 함에 따라 관내 어린이집과 위탁 보육 협약을 체결하고 보육료 지원 예산 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무원 행정 지원입니다. 원활한 행정 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수첩 제작 비용 3천만 원과 대민봉사 근무조끼 제작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안관리입니다. 시청 당직 근무 수당, 당직실과 정문 운영 경비, 무인 경비 시스템 및 주차 관제 시스템 유지 관리비 등 원활한 청사 방호 동무를 위해 1억 8,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문서 관리 운영입니다. 기록물의 훼손을 예방하고 안전한 관리를 위한 유지비와 본청 부서의 문서 발송 및 반송에 필요한 우편 요금 등 1억 9,89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기록물 관리입니다. 행정정보공개심의회 및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위원 수당과 표준기록관리 시스템 유지관리비, 중요기록물 DB 구축사업, 기록물관리 우수부서 포상금 등으로 5억 4,5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종 공무원 노조 지원입니다. 공무원 및 공무직 권익 보호를 위한 노조 활동 지원비, 공무직 피복비, 공무직 역량 강화 워크숍 및 공무원 노조 이신전심 워크숍 비용, 또 산업안전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위탁 교육비, 공무원 노조 업무용 물품 취득비 등으로 총 2억 6,5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조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사업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자녀 방문 학습지 지원, 조기 정착 지원, 자격증 취득 지원 등 2,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북한 이탈 주민 소통 화합 및 인식 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 북한 이탈 주민 체육대회 1천만 원을 개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북한 이탈 주민 지역 협의회 운영 사업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 지역 협의회 운영비 290만 원을 국비 예산으로 개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조 각종 행사 관리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 및 시무식, 종무식 등 각종 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행사 운영비 등으로 1,800만 원을 개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인력 운영비 총괄입니다. 시정에 대한 종합행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공무원 일반직 보수, 청원경찰 등 기타직 보수, 공무직 근로자 보수 및 직무수행 경비, 각종 수당, 성과상여금, 연금 부담금 등 총 956억 1,310만 7천 원을 개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정보공개 전문요원 관리입니다. 정보공개 업무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기록물 관리, 정보공개 전문요원 및 한시 임기제 인건비 9,033만 6천 원을 개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0쪽 노사업무 전문요원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노사관리 및 운영을 위한 노사업무 전문요원 인건비 7,668만 5천 원을 개상하였습니다. 31조 북한 이탈 주민 정착지원 전문요원 인력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북한 이탈 주민 관리 및 정착 지원을 위한 상담요원 인건비 5,043만 2천 원을 개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산업안전보건 업무 전담요원입니다. 효율적인 산업안전보건관리 및 운영을 위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총 2명의 인건비 1억 505만 원을 개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및 부속실의 업무 추진에 필요한 일반 운영비와 출장료비 등 7,496만 원을 개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5쪽 부서 운영 기본 경비입니다.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한 업무 추진비와 직책급 업무 수행 경비로 3억 2,654만 원을 개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6쪽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전출입니다. 공무원 본인 및 대학생 자녀의 장학금 대여에 소요되는 지자체 부담 법정 경비로 100만 원을 개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3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욱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태훈 의원님. 네, 정통원 의원입니다. 페이지 19페이지입니다. 인사관리 쪽인데요. 20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내용은. 부담금이 기타 부담금이라고 해서요. 308-12 장애인 고용 부담금. 네. 네, 전년도에 없고 신규로 나왔거든요. 3,421만 8천 원. 장애인을 고용했을 때 우리가 고용공단에서 보통 일반 기업들은 고용장려금을 받는데 우리 청은 장애인을 고용하면 오히려 부담금을 내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지껏은 안 내셨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게 뭐가 정책이 좀 바뀐 건가요? 옛날에도 있었는데 저희가 좀 부담을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법이 강화가 돼서 내년부터는 좀 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원 대비 장애인 고용 의무가 40명입니다. 40명인데 지금 38명이 지금 채용돼 있고요. 2명이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명에 대한 부담금을 내야 되는 입장입니다. 2명을 고용이 빠졌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가 내시는 거죠? 매년 공무원 임용 시험을 하고 있는데
아마 장애인 분야에서 좀 합격률이 좀 부족해서 2명이 지금 미달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담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혹시 그건 안 돼 있나요? 우리 공무직으로도 들어오시잖아요. 늘 보면 그러면 전체 고용에 공무직은 비포함이에요? 기간제나 공무직. 네, 그 공무직은 포함이 안 됩니다. 공무직은 포함이 안 되고 네. 정규로 들어온 중에서 네네. 지금 2명이 미달이라는 거죠? 네네. 고용 비율. 네. 그러면 지금 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명이 미달이기 때문에 40명 총 고용해야 되는데 지금 38명이 고용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2명이 추가로 고용이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지금 안 내도 됩니다. 안 내도 되시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네, 최승혁 의원님. 네, 최승혁 의원입니다. 제 공무원 복지 지원에 공직자 직급별 마음 미움 체험 워크숍이 있잖아요. 이게 7억 2천만 원 계상을 시키셨는데 이게 가는 거는 좋은데 과연 한 번에 전 공무원이 갈 수 있냐 이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그 옛날하고 틀려서 지금은 그 각 시군마다 공무원들이 그 복지 쪽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조직 문화 활성화 차원에서 하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 저희가 작년에 한 43명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해봤습니다. 근데 그 조직 문화가 이제 지금은 저녁 회식 문화에서 방향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타시군에 비해서 조금 복지 그 시스템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앞으로 많이 이렇게 복지 쪽에 포커스를 두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외지에서 시험을 보아서 들어오는 직원들이 거의 80%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시군하고 비교를 많이 하고 저희가 이제 도농 포커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이직률이 좀 많이 타시군으로 전출하려고 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제 복지 쪽에 많이 중점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도 이제 그 사기 진작이나 조직문화 활성화 차원이나 그런 쪽에서 저희가 작년에 시범을 해봤는데 너무 반응이 좋아서 이번에 전체 직원을 한번 좀 해보자 그렇게 의견들이 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좀 많은 금액이지만 계상을 해보았습니다. 예. 예, 과장님. 공무원들의 복지를 신경 쓰시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근데 모든 과, 모든 부서에서 워크숍이 좀 대부분 잡혀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전체 워크숍을 또 잡아서 이 2번, 3번, 4번을 갈 필요가 있냐, 이 의견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그 중복돼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각 부서에서 세우는 거는 업무적으로다 연찬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저 전체 직원의 어떤 조직 문화라든지 화합하는 그런 시스템으로다가 갔기 때문에 그런 조금 차이점은 있습니다. 근데 또 문제가 1200명이라는 분들이 이제 다 같이 워크숍을 가게 되면 과연 인원이 많은데 단합이 될까요? 그래서 이제 이제 한꺼번에 가는 건 아니고요. 이제 기수별로다가 연중으로다가 이렇게 기수별로 나눠서 이렇게 시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한 2년에 나눠서 가는 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2년에서 나눠서 가는 거는 좀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는 좀 1년으로 놓고 생각을 했고요. 2년으로 가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저희는 또 1년으로다가 단년도에 한번 매년 이렇게 전 직원들이 시행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개상하게 됐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관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먼저 지금 저희 공무원들 중에서는 지금 급여 체계를 보다 보니까 시간 선택제 임기제나 이제 한시 임기제 같은 경우는 가족수당이 있던데 지금 기간제 근로자도 가족수당이 가능한지 혹시 답변 가능하신 팀장님 계시면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설명이 안 되실까요? 기간제는 그 가족수당이 이 한시적으로 다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족수당은 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뭐 지금 임기제는 있고요. 네, 한시적으로 다 하는 그 임시 근로자 네. 그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기간제 근로자가 한시 임기제로 보면 될까요? 지금 저희 그 뒤에 있는 임기제 공무원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그거는 저기 공무원으로다가 채용된 거기 때문에 가족수당은 있습니다. 예. 몇 페이지를 지금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뭐 노사 업무 전문 요원이라든지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전문 요원 이거는 그 임기제 공무원으로 다 채용된 거걸라요. 그런 부분은 수당이 있고요. 이제 일시적으로 뭐 몇 개월 이렇게 하는 그 기간제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거는 수당으로 저기 인건비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루 일당으로 다 이렇게 해서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기 가족수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기간제 근로자 등이 지금 명절 휴가비나 정액급 식비, 가족수당이 지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걸 좀 찾아보니까요. 서울고법에서 2016년에 나온 판례를 보니까 비교 대상 근로자들과 달리 기간제 근로자에게 명절 휴가비, 정액급 식비 및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기간제 근로자를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렇게 결론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행안부에다 질의를 하시던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임금 체계가 나와 있고 금액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체크 한번 해주십사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8페이지에 보면 행사 운영비에 읍면동 정책 공감 토크 추진이 지금 신규로 4,400만 원이 잡혔습니다. 이게 기존에도 있었던 건가요? 예, 2018년도까지는 저희 행정과에 예산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그럼 18년도 이후로는 지금 안 잡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정책 공감 토크는 어떻게 운영을 하셨죠? 저희가 예산이 저기 행정과에 없어서 전략기획 담당관의 그 기관 공통 여비로다가 사용을 할 수 있어서 그쪽에서 좀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관 공통 경비에서 사용을 하셨는데 이번에 다시 계상을 하신 건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왜 그전에는 그렇게 하시다가 이번에 이쪽으로 넣는지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매번 저희가 이제 그 전략기획 담당관실에다가 요청을 해서 하는 것보다 아예 그 정례적으로다가 세워주시면 다른 뭐 여하튼 어느 시장님이 계시던 정례화가 되기 때문에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행정과에다가 이렇게 예산을 계상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그럼 지난번 2018년도에는 얼마나 계상이 됐었나요? 2018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 1,700만 원 정도 계상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1,700만 원인데 이번엔 4,400을 하셨네요. 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2회로 계상했기 때문에 예, 그게 좀 금액이 좀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내로 하지 않고 지금 이제 연에 2번을 하는 건 좀 더 시민들과 소통을 하려고 지금 하시는 건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12페이지 전화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시민 감시단 지원인데요. 이게 지금 기간제 12명을 사용해서 지금 전화 금융사기 피해 근절을 위해서 지금 하는 건데 당초 예산액보다 지금 당초 예산액이 6,900이었는데 지금 한 1억 2천으로 올랐습니다. 네, 이게 왜 이렇게 올라간 걸까요? 지난해 아마 그 경찰서하고 협약을 해서 이제 추진을 했는데 지난해는 6개월 분 정도만 세워가지고 시범으로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내년에 좀 확대를 해보자 이런 협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좀 있어가지고 그 이제 금융사기 예방을 여러 건을 예방한 사례가 이제 보도자료도 나오고 그래서 막 의견이 전부 다 좋다고 그래서 내년에는 1년을 하는 거로 이렇게 확대를 하게 됐습니다. 아, 그럼 기간이 늘어서 그렇다는 네, 거죠? 네, 그렇습니다. 28페이지에 조직 분위기 활성화 사업이라 그래서 2,200만 원이 신규로 편성이 되는데 이거는 무슨 내용인지요? 혹시 이건 뭐 팀장님이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좀 자세하게 듣고 싶은데요. 네, 총무팀장 장순근입니다. 여기에 지금 조직 분위기 활성화 사업이 여기 신규로 되어 있는 건데요. 실제로는 저희가 올해 이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저희 실내체육관에서 한 400여 명 직원을 5회차로 해서 그 명랑 운동회도 조금 했고요. 조직 분위기 활성화를 위해서 화합하기 위해서 했고요. 그 앞서서 저희가 심폐소생술 교육도 같이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는데 직원들이 좀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내년에도 좀 추진하려고 예산 세운 겁니다. 자, 그럼 약간 명랑 운동회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런 활동도 하고요. 그다음에 심폐소생술, 그다음에 조직 화합을 위한 교육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워크숍하고 좀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 그 워크숍은 이제 뭐 업무 관련해서 역량 강화를 위한 그런 건데요. 이거는 이제 어떤 게임이나 이제 같이 단합하는 활동을 통해 가지고 약간 분위기 서로 알아가는 차원에서 소통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한 겁니다. 그러면 별도로 시청에서는 이제 직원들 체육대회가 별도로 없나요? 저희가 원래는 1년에 2회 정도 하게끔 돼 있는데요. 계속 지금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추계 체육 행사를 각 부서별로 진행을 했고요. 그 지원금은 사실 저희 정원가선 업무추진비에서 하다 보니까 그 인당 13,000원씩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건 이제 부서에서 뭐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뭐 산행을 하거나 하는 급식비 지원 그렇게만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아, 그럼 이걸 이제 정례회를 하시려고 지금 조직 분위기 활성화 사업으로 신규로 계상하신 건가요? 네네. 아, 그러면 이제 1년에 한 2회 정도로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신 건가? 이 조직 활성화 사업은 한 번인데요. 예산은 이제 2,200인데 전 직원이 다 참여할 수가 없어서 한 해당 180명 정도로 해가지고 진행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서별 체육대회는 예산이 정원가선 업무추진비고 그거는 각 부서에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예, 그건 다릅니다. 예. 네. 그리고 33페이지에 지금 보안관리로 해서 당직실 운영을 하는데 운영비가 한 300만 원 정도 더 올랐습니다. 이게 왜 올랐을까요? 팀장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내년에 남녀 통합 당직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녀 그 휴게실이 좀 분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 거기에 필요한 사무용품 뭐
그 침구 세탁비 이런 부분이 좀 증액이 돼서 좀 더 반영한 사항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네, 이중섭 의원님. 네, 이중섭 의원입니다. 그 법인 콘도 회원권 구입이 그건 지금 잡혀 있는데 보니까 다시 재계약하는 과정인가요? 네. 그 저희 법인 콘도가 5개 구자가 만기가 내년입니다. 그래서 그거 재계약하는 사항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이제 공무원들이 이제 그 복지 쪽에서 그 이제 콘도 이용이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렇게 구자가 작다 보니까 그 활용 면에서 직원들이 많이 활용을 못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구자를 좀 더 늘려서 7구자를 더 신규로다가 해서 저희가 직원들에게 혜택을 좀 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은 결론은 이제 콘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많다는 얘기신가요? 아니면 뭐 이용하시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많이 별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없어서 그런다는 예, 얘기시죠? 수요가 많은데 이제 예. 구자 수가 조금 적다 보니까 타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좀 확대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 아까 보니까 제가 책자에 보니까 대명이라고 써 있습니다. 대명 콘도 말씀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럼 대명 콘도에다만 5구자 지금 다시 재계약 하실 생각이시잖아요? 대면 콘도하고요. 예. 리솜. 리솜 예. 제천에 있는 거. 제천 리솜 아닌가요? 리솜이 예. 전국적으로 다 있습니다. 예.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저도 한번 가봤더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예. 결론은 이제 저희 공직자분들 복지 차원에서 이 콘도 구입해서 그 본인들이 원하는 시기에 이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뜻이죠? 네네. 그리고 이게 만기가 되면 계약을 안 하게 되면 그냥 그 도로 회수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는 좀 적은 것 같아서 더 많이 좀 확장을 해서 하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네. 이용할 때 좀 편하게 이용도 할 수 있고 저는 사실 복지가 그런 게 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쉴 네. 땐 좀 쉬고 일할 땐 일하고 뭐 그런 문화가 돼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더 활성화 좀 시켜주시기 바라고.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인건비라는 그 부분을 제가 보니까 이 정무직 연봉제 이 1억 744만 원이라는 금액이 이게 시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성시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 나머지 3급은 그러면 부시장님이시겠네요? 네. 그럼 4급은 전 국장님이시고 네. 여기 이 기본급에 각종 수당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수당은 별도로 또 계상을. 그럼 각종 수당까지 다 받으면 보통 시장님은 얼마나 받습니까? 시장님은 그 연봉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다 포함이 돼서. 아, 연봉제니까 그렇고. 네네. 그럼 국장님이나 부시장님들은 또 틀리나요? 그 연봉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수당이 다 포함이 되는데 뭐 직책급이라든지 가족 수당은 좀 그거는 별도로 좀. 직책 수당과 가족 수당은 별도로 네네. 계산된다. 네. 그러면 저희가 각종 우리 시장님뿐만 아니라 국장님들도 업무 추진비가 있고 부시장님도 업무 추진비가 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다 있는 거 아닙니까? 부서마다. 과장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있습니다. 예. 나중에 그거 요약해서 한번 줘보세요. 자료 좀.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비용이 지금 나름대로 그만큼 인건비가 책정되는지 확인 좀 하고 네. 업무 추진비도 얼마인지 정도 확인 좀 하고자 하니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황현 의원님. 그 12페이지에 설명서 12페이지에 전화금융 예방 시민감시단이요. 어쨌든 74% 정도 증가를 했는데 이 작년에도 진행이 됐을 때 이 실제 효과가 있나요? 이 예방 건수라든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거로 알고 있는데 예방 건수가 예방한 건수가 한 17건 정도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도에서 그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그 이제 피해를 보려고 했던 분이 그 요번에
예방 기관제 분을 채용을 해서 그분이 아마 그거를 잡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예. 예방 건수 17건에 기간제 12명 투입인 거죠. 네네. 그러면 한 사람당 뭐 한 건에서 1.5건 정도를 예방했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예, 그런 숫자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분들을 채용함으로 인해서 예방 차원이기 때문에 아마 더 많은 그런 건수가 있었을 수도 있었는데 이분들을 채용함으로 인해서 아마 그 건수가 그렇게 줄어들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활동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저희 시에서는 인건비를 지급하고요. 네. 운영이나 이런 것은 저 경찰서에서 배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운영은 경찰서에서 네네네. 어떻게 대체적으로 그 은행별로다가 하루에 3시간인가 3시간 정도 이렇게 집중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은행별로다 주로 점심 시간에서 3시 사이인가 그 정도에 집중해서 배치돼 가지고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예방 활동인지가 감이 안 잡혀서요. 뭐 이렇게 홍보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직접 거기 은행에 가서 근무를 합니다. 은행 가서 근무를 네네. 하신다고? 네네.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사업이 요번에 많이 감액이 됐던데 이거 세 가지 사업이 다 일체 감액인데 특별한 배경이 있을까요? 특별한 배경은 없고요. 요게 이제 거의 하반기 10월이나 11월 정도에 이루어지는 행사가 거의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은.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미리 세우기보다는 추경에 좀 반영을 해서 좀 추진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삭감한 건 아니고요. 예, 그렇게 조정을 하려고 저희가 준비를. 10월이나 11월에 행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추경에 담으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사실 그런 게 다 신속 집행률 때문에 그러는 경향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 성격상 그런 면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공무원 복지 지원에서 뭐 원데이 프로그램 있고 문화예술의 날, 직급별 마음 비움 체험 워크숍 이런 거 있는데요. 실제로 이게 공무원이 이제 조직사회고 위계사회니까 실제 참여율 이런 행사 진행하면 얼마나 되나요? 원데이 프로그램은 주로 이제 핸드드림 도마, 뭐 베이킹 체험, 도예 체험 뭐 이런 금년에 해봤는데 직원들의 반응이 너무 좋고요. 젊은 직원들의 어떤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저희가 프로그램이든지 이런 거를 앞으로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응들이 너무 좋아서 저희도 내년에 계속 이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계상을 좀 했습니다. 전체 뭐 워크숍, 과별 워크숍도 있고 문화예술의 날은 요번에 처음 하시는 거죠? 네. 타시군에서 이것도 좀 시행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젊은 공직자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각 시군별로 비교를 많이 하게 되고 앞으로의 트렌드는 이런 저녁 회식 문화에서 젊은 직원들의 트렌드에 맞추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복지 시스템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거를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근에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게 9급이나 8급 직원들 실수령액이 뭐 200도 되지 않고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이런 기사 혹시 보셨죠? 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하위 직급 공무원님들 배려가 좀 더 좀 각별하게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같은 행사를 진행을 하더라도 뭐 못 가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4분의 1 정도 참여하고 3분의 1 정도 참여하고 또 거기 남아 있어야 되는 직원들이 있어서 참여를 못하는 직원들도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직률도 사실은 젊은 직원들의 이직률인 거잖아요.
고위직 공무원분들이 이직하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우리 안성시가 특별히 그 안성시로 배치가 됐을 때 좀 더 좋은 지점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뭔가 정책을 진행을 하신다고 하면 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8급, 9급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복지 프로그램을 좀 더 세분화해서 만들어 나가는 게 저는 좀 더 바람직한 그 방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안성시 의회에서 전체 워크숍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뭐 사석에서 또 다른 의원님들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혹시 이 전체 올해 내년도 본 예산에 들어가는 워크숍 관과서별로 그 리스트를 좀 만들어서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뭐, 알겠습니다. 예, 그거 만들어 주실 때 뭐 몇 명, 뭐 1박 2일인지 당일인지 그리고 전체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까지 자료를 주시면 여기 의원님들께서 심사하시는데 균형을 좀 잡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쨌든 그 하위직 공무원들 특별한 배려도 있어야 된도 물론이지만 사실 안성시가 굉장히 이제 사실은 대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대민 서비스를 하는 지원이고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 조직 내에서의 활성화, 옛날에 칸막이 문화라고 있었는데 그 서로 조직 간의 소통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징수과에서 새롭게 진행하려고 하는 워크숍 같은 경우에 관과소별로 징수를 담당하는 공무원분들 다 참석을 하시고 그런 자리에서 성과가 있다면 그런 성과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서는 만들어낼 수 없는 성과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갖고 단순히 워크숍이 놀러 가는 게 아닌 이상 그런 부분들을 섬세하게 살펴서 심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우섭 의원님. 네, 최우석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2페이지에 우리 읍면동 정책 공감 토크 관련돼서 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작년에 추경이 또 했다가 삭감된 예산이었었잖아요. 네, 근데 네. 진행은 하셨죠. 네, 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떤 비용으로 했는지 정확하게 그거 이제 뭐 그걸 어디서 갖다 썼는지 그 비용 그 출처에 관련돼서도 좀 자세한 좀 보고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사용됐는지 이번에 그 정책 공감 토크 관련돼서 뭐 아까 말씀하시는 거 뭐 전략기획팀에서 뭐 일부 비용을 갖다 썼다는데요. 근데 그 관련된 자료를 좀 상세하게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신규로 또 이렇게 잡혀 있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예산하는데 이게 보면 그 의회에서 상당히 힘들어요. 왜냐면 이렇게 이 숨겨놓은 예산들을 갖다가 이리저리 전용해서 써버리면 이게 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하는 거는 메시지를 드리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거 다 무시하고 이렇게 저렇게 전용해 쓰면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행정과가 어느 정도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납득할 만한 설명이 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계속해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계속 말씀을 좀 드리지만 이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황윤희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그 역량 강화 교육, 워크숍 뭐 이게 뭐 다양하게 지금 분포가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뭐 7억 2천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것도 있고, 뭐 전체적으로 가는 거, 부서 나눠서 가는 거 다 좋아요.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경제도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어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는 좀 전체 다 좀 삭감했으면 좋겠어요. 제 입장에서는. 예? 전체 다 삭감하고 우리 뭐 시의회도 웬만하면 뭐 그런 부분도 다 삭감하고 좀 새로운 부분 찾아가지고 이 재원들 쓸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너무 많아요. 이런 식으로 가면 이거 죄다 이게 뭐 말 그대로 공무원 복지도 좋은데 지금 어려움을 실감하는 차원에서라도 공무원들이 좀 선도에 서서 그런 역할들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뭐 제가 다 자르겠다는 얘기는 아닌데 뭐 이런 부분도 선행해서 예산 올릴 때 좀 부서에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좀 올렸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런 게 전혀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신규 관련돼서 지금 올라온 것 중에 이게 또 저기 있잖아요. 그 장기 재직 공무원 선진지 국외 연수비가 2억 5천 올라와 있는 건가요? 이건 신규 예산인가요? 예, 그 장기재직 공무원 2019년 전에는 예산이 서 있던 건데요. 아마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장기재직 공무원들이 해외 연수를 못 갔습니다. 그건 다시 살리신 거예요? 예, 내년부터는 이제 해외가 가능하다고 판단돼서 저희가 다시 세운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럼 장기 교육 훈련 해외 사례 조사 여비 9페이지에? 네. 그것도 마찬가지인가요? 그거는 장기 교육 가시는 6급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이제 교육 과정 프로그램에 이제 해외 연수 사례를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그래요? 예. 교육 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19년도부터는 코로나 때문에 못 갔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가능할 거로서 예상해서 저희가 개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14페이지에 보시면 교류도시 방문 및 협력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교류도시가 몇 군데가 있는 거죠? 교류도시는 지금 자매 교련 도시 미국 브레아시아고요. 중국 광동성 허옌시가 있고요. 국내는 서울 종로구 서귀포시가 있습니다. 우호 협력 도시는 러시아, 베트남 뚜엔강성, 중국 수아시, 몽골, 필리핀, 일로일로시 이렇게 5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이런 거 선정할 때 기준이 어떻게 선정해요? 아니면 뭐 우리가 요청을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쪽에서 요청이 와서 하는 겁니까, 이거? 저희 이게 민선 6기, 5기 그때 아마 협약을 맺은 거로 알고 있는데요. 네. 주로 이제 서로 이렇게 왕래를 하다가 어떤 문화라든지 농특산물 또 경제 이런 분야를 서로 협력하자는 의견들이 있어서 협약을 하는 경우가 거의입니다. 그래요? 이게 너무 협소하고 이게 뭐 많지가 않아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뭐 이런데 국제화 여비 사용하는데 이런 게 거기에 이렇게 교류하고 하면서도 이게 좀 발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나요? 이렇게 보면 아마도 해외 다른 나라하고 교류를 하려면 이런 통로를 통해서 개척을 하는 방법이 제일 좋다고 아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이라든지 중국 허이엔시도 이제 내년부터는 좀 교류가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좀 추진해야 될 사항도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학생들이 이제 많이 가잖아요. 해외 영어 관련해서 이제 체험 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 그래서 각 나라마다 조금 특색은 다 조금씩 틀리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거의 미국도 거의 시골이잖아요, 거기도.
시골은 아니고 시골은 캘리포니아. 아니고. 예, 캘리포니아입니다. 그래서 예. 아니 보면 그래서 조금 저희도 우리 뭐 학생들도 조금 더 괜찮은 곳에 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나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한정적으로 브리아시티만 할 게 아니라 뭐 조금 더 하여튼 좀 선진 그것들을 좀 배울 수 있는 곳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우리 공무원들도 맨 나가면 뭐 저기 제가 보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뭐 중진국이나 후진국 좀 말고 좀 선진국에서 실질적인 그런 것들을 좀 배워올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나가보면 있는 건데 이제 좀 너무 협소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런 거는 좀 뭐 개선이 안 되겠죠? 기회가 되면 뭐 선진국하고도 이렇게 교류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협약을 맺을 수 있으면 선진국하고도 이렇게 더 확대하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시는 의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호욱 행정과장님이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